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13시간 일하고 하루 10,000원 벌기가 바쁘대요. 노인들이 어떻게 생활비를 벌어요?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오직하면 그렇게 흘러가겠어요. 제 얘기를 이게 노인네들이 나이 먹은 양반들이 볼 게 아니에요. 사실은 20대, 30대, 40대가 봐야 돼, 이 얘기를. 지금 부족한 노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벌 것인가. 여러분 유튜브에 오면 그런 게 무수히 많아요. 전 제가 볼 때 다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로 노후에 나이 먹어서 생활비 벌 수가 없어요. 왜?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나이 먹어서 돈을 벌 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그 전단지 뿌리는 그 할머니들 계세요. 그 여러분 전단지 안 받지? 그거 하나 받아줘. 그게 하나 받아주면 50원이에요, 50원. 그러면 그 양반이 1000장을 뿌리면 5만 원을 버는 거예요, 5만 원. 그 전단지 1000장을 뿌리려면 10시간을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노상에서 서서. 그래서 20일을 일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체력이 20일을 일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하여튼 20일을 일한다고 하면 100만 원이야. 노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전부 다 일용직으로, 임시직으로. 그게 70%예요, 70%. 13시간 일하고 100만 원을 벌기가 어려워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13시간 일하고 하루 10,000원 벌기가 바쁘대요. 한 달 꼬박 일해야 20만 원이거든. 노인들이 어떻게 생활비를 벌어요? 벌 수가 없어.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한국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나이 먹은 사람들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 OECD 국가 중에서 랭킹 1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랭킹 1위, 노인 자살률 1위. 오직하면 그렇게 흘러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생활비 현실로 나이 먹어서는 벌 수가 없어요. 제 얘기를 이게 노인네들이 나이 먹은 양반들이 볼 게 아니에요. 사실은 20대, 30대, 40대가 봐야 돼, 이 얘기를. 결국 노후 빈곤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이는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 얘기 안 합니다. 노후의 생활비 조달하는 방법. 현실적인 얘기를 5가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사기 당하시면 안 돼. 금융사기 왜 당하느냐?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돈 조금 가지고 어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현혹돼서 그러면 이꼬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책 한두 권 읽었다고 부자 될 수 있어, 없어요? 창업책 몇 권 읽었다고 성공한다? 자영업 창업은 90%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 은행, 보험, 증권, 투자회사 이런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문가의 말들은 참고만 해라. 결국 누구 책임이야?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투자는, 금융권은 유사금융도 있어요. 투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 방법은 무수히 많죠. 그 나이 먹어서 그거 공부하기 쉽다 어렵다. 요새 금에 투자해가지고 돈 몇 푼 만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만돈이 얼마예요 지금? 60만 원. 달러에도 투자한 사람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있죠.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한 거예요.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또 투자해가지고 요새 문제되고 있죠. 달러 환율 때문에 지금 비상 걸렸잖아요. 그거를 방어해야 될 사람이 거기다 투자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못하고 있잖아. 그런 투자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필요는 있죠. 투자는 3가지가 따라가. 수익성,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만 원을 벌고 싶다 라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있어야 돼.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성이 높은 거예요. 안정성, 원금 안 까먹으려는 안정성을 확보해준다면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세상은 공짜가 있어,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크게 금융사기야. 투자 잘못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있는 거 홀라당 까먹는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투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금융사기 당하면 그거 몇 풀 있는 것도 홀라당 날라간다 이거야.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으니까 모아서 좀 친구한테 좀 빚도 좀 내서 비트코인 들이박아가지고 거덜난 친구들이 무지 많잖아 지금. 극히 일부가 따먹는 거지.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에서 따먹는 사람이 있고 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원은 늘 한정돼 있다는 거지. 거기서 10%가 따먹으면 90%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90%가 깨지죠. 나이 먹은 사람은 더 깨진단 말이죠. 나이 먹었을 때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때 판단은 본인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생활비 조달하기 쉽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지출 항목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이 60 먹은 사람이 암보험 들고 싶어 안 들고 싶어? 실비보험, 실손보험 들고 싶죠? 치매보험, 간병비보험, 치아보험 다 들고 싶어. 부부가 100만 원 나가는 건 일도 아니야. 보험료를 줄여야 돼. 현혹되지 말고. 부부가 50만 원, 60만 원이라도 지출이 과다하는 거죠. 지금 저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인데 실제 최저가 212만 원인데 200만 원도 지출이 과다한 거예요. 그 200만 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많지가 않아. 보험은 컨설팅을 받아보라. 두 번째가 경조사비를 줄여라. 당장 배고픈데 경조사비 어떻게 내.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안 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60대 후반인 사람들이 다 옛날에 받아먹은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생활을 못하는데 생활비 때문에 경조사비 못 내는 거야. 다 이해를 해. 옛날에 10만 원 받아먹었으면 5만 원만 내고 미안하니까 가지 않고 그냥 요새 또 다 있잖아 이렇게 보내는 통장. 그리고 중요한 게 의료비를 줄여라. 65세의 평균 지출 의료비가 평균 500만 원. 나이 먹어갈수록 의료비가 점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의료 파산을 막아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운동뿐이다. 나이 먹었을 때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 비용을 줄이면 더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운동을 잘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지출 항목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큰 게 의료 비용인데 보험 한번 생각해보고 경조사비 생각해보시고 저는 이제 그 건강저축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 누죽걸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집에서 테레비 리모컨 가지고 돌리고 있으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야. 몸이 안 좋아. 그럼 병원에 가는 거야. 힘들더라도 산에 다니라. 그리고 세 번째, 노후 생활비 250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가정을 해봅시다. 250에 1년이면 얼마요? 12개월이면 3천이죠. 30년이 얼마야? 9억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거를 나이 먹었을 때 벌 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제할 줄 아셔야 돼. 젊을 때도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야. 몰라서. 무림의 고수들하고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도 깨진단 말이죠. 그 텔레비 틀어보시오. 어느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이너스야. 그런 고수들도 깨지는 판에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노후 생활비 조달하는 방법은 어쨌거나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 근로소득을 창출해라. 서울에서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보상을 합니다. 최저임금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반면에 시골에 가면 일자리가 많아. 대우도 좋고. 그래서 도시 어르신의 삶의 질보다 시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시골에 가면 일자리가 많은데 그걸 잘 사람들이 정보를 못 얻죠. 근로소득이 나이 먹었을 때 50만 원이면 젊을 때 몇백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50만 원을 번다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야. 은행에 3억을 예금해서 받는 이자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큰 값어치가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인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는데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여기 작년 워크넷 서울 일자리 취업센터 이런데 동네마다 취업센터들이 있으니까 다녀보시라고요. 하다못해 동사무소 구청 같은 데 가면 공공근로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월 근로소득 50만 원에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뭐해졌냐면 일을 하니까 의료비가 절감될 수가 있어요. 왜? 움직이니까 덜 아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잡스러운 일이 생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네 번째, 노후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아니 뭐 자산이 없는데 무슨 자산 관리요? 자산 관리라는 게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노령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서울의 은평구에 사는데 북한산 밑에 불광동에 그 다가구들이 많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리서치를 하는데 빌라에 살고 계신 80대 할머니들이 이빨 다 없어. 이빨이 없어. 이 어르신들이.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못 드신다고. 왜 못 드셔? 자식들이 와서 사주길 바라는데 자식들이 와서 사줄 시간이 있어 없어? 사줄 여유가 없죠. 그 할머니가 자기가 그냥 10,000원짜리 내고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그 할머니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빌라가 한 2, 3억 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할머니들 주택연금 가입하시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식들 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자식들. 자기는 이빨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쫄쫄 굶고 있는 거야. 여름에 먹고 싶은 냉면 한 그릇 못 드시고 또 10,000원인데 불광동에 사는 할머니 불각댁. 이 할머니가 집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0이면 1억당 한 30에서 50 정도를 받으셔. 주택연금으로. 80인 양반이 살면 한 10년 사시겠죠. 그러면 100만 원씩 해봐야 1년에 1,000만 원이야. 10년 해봐야 1억이거든. 그 사이에 집이 지가 상승하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자식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지금 2, 3억인데 이 양반이 10년 후에 혹시 또 이게 재개발 된다 그러면 또 올라가잖아. 이 불광택 할머니가 없던 돈에 100만 원씩 딱딱딱 통장에 꽂히니까 먹고 싶고 다 먹고 이빨도 해놓고 하니까 얼굴색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젊어진 거야. 포시시해지고 화색이 돌고 할머니가 막 선심도 쓰고 야 우리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물어보고 아니 무슨 뭐 애들이 돈 갖다 주나 하니까 아니야 나 주택연금 들었어. 동네 할머니 반이 주택연금 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면 VIP 대접을 받아 지금. VIP 왔다고 커피 타주고 막. 그리고 어느 날 뭐 이렇게 뭐 초콜릿 이런 거 가져오더라고.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다가 준다는 거야. 생명의 은인이라고. 노령연금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집 있으면 노령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노령연금은 지금 70%가 받는 거거든요. 백분율로 상위 30%는 안 주지만 70%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에 7명은 주는 거죠. 집 있고 차 있으면 노령연금 안 줘! 이래 소문이 나 있어. 아니야. 70% 안에 들면은 줘.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면 또 가서 또 들이받고 해서 받아. 자격이 안 되면 정리 좀 해야지. 노후 생활비 결정적인 거 5번째 제가 이거 강하게 추천하는 건데 삶의 터전을 옮겨라. 도시에서 버티지 말고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 중요한 건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길 때 땅을 사면 돼 안 돼. 집을 사면 돼 안 돼. 절대 집이나 땅을 사시면 안 돼.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귀여 귀촌하면서 살인사건 많습니다. 암 걸려서 죽은 사람 많고 재산 날린 사람 많고 그 텃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게 또 자산관리 잘못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 잘못 투자하는 거죠. 나이 70 넘어서 시골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다. 돈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10년 살면 잘 사는데 그 다음에 자식이 그 집 가서 살아 안 살아. 괜히 투자한 거야 괜히. 제가 이거 한 사람 가르쳐줬는데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농업진흥공사 등에서 빈집 연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빈집 연결 프로그램을 접수해가지고 양반이 예천으로 내려갔어. 예천으로. 예천을 내려갔는데 연세가 50만 원이야. 명목상 그 텃밭이 1000평에 있는데 1000평은 그냥 농사 져서 먹으라고 하는데 1000평을 농사 짓기 어려워요. 무지 큰 땅이거든. 근데 그 이제 그 집주인들이 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고향집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그 처분해봐야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들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형제들이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살던 집이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내려. 그거 희한한 거예요. 우리도 처갓집이 350평인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됐는데 거의 흉가가 되더라고. 풀들이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세를 줬는데 보증금 100만 원의 전세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집을 팔 때 내일이라도 판다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나가는 걸로. 350평에서 250평은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텃밭으로. 350평 큰 집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만 원 보증금 명목상 받은 거지. 사람이 살면 그 집이 무너지질 않는데 사람이 안 살면 폐허가 돼. 연 50만 원 내려갔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지방 이사 비용 지원해주고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해주더래. 근데 이 사람이 철물 전문했으니까 집수리 할 줄 알잖아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그거 자기가 집을 몇 사람 불러다가 고치고 한 7, 80% 제가 딱 띵어먹은 거지. 1000평 땅을 일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와이프한테 손 안 벌려서 좋고 점점 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 이게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더 결정적인 건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땅도 안 산 거죠. 자산관리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령연금 받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도시에서 병원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쓸데없는 소리요. 왜? 굶어 죽는데 쓸데없는 소리지. 그리고 요새 교통도 좋죠. 엠브라스를 탈 정도까지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한다면 시골에 사나 서울에 사나 도시에 사나 목숨 연장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유가 있어서 병원 옆에서 살면 좋겠지만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지면서까지도 버틸 이유는 없다는 거죠. 노후의 생활비가 부족하면 삶의 터전을 옮겨라 이거. 나이가 먹으면 그 생활비 모자란다기보다는 소일거리를 위해서라도 시골로 저는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후 생활비 너무 걱정을 한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사고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자본주의가 뭐요? 돈이 주인인 시대거든요. 돈이 주인인 시대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근데 나이 먹어서는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이 먹어서 시간이 많이 남는데 젊을 때 해보지 못한 공부를 좀 하시라고요. 주변에 도서관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재테크 책들 많고 유튜브 봐도 좋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 나와 밥도 뭐 몇천 원이 싸. 그러면서 거기서 또 친구들 사귈 수가 있고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또 교육까지도 시켜줍니다. 현실적으로 나이 먹어서 노후 생활비 벌 수 있다 없다 조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당하지 마시고 자산관리 잘 해보시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도 공부는 해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병원비가 그 감당이 잘 안 되는데 연결해서 관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테크 공부 좀 해보시라. 그럼 재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삶의 터전을 시골로 옮기시면 또 새로운 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70 중반만 돼도 시골 가면 애 취급받습니다. 사랑받아요. 누님들한테, 형아한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